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TV의 우지영입니다. 예, 아이유TV의 이득규입니다. 임 PD님은 왜 인사를 안 하시죠? 인사하세요. 아이유입니다예요. 네, 오늘 뒷 배경 보이시죠?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우리 이득규 PD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데 여러분도 기분 좋아지시죠? 시청자들이 시원하게 볼 수 있는 방송 아이유TV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2000 물류창고.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물류창고에서 이렇게 이 산재가 발생하죠. 네. 폭발하게 대규모의 인명사고가 그리고 얼마 전 거죠. 이제 구의역 그 사고 스크린도 사주기 추모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이 됐는데 사실은 그 4년이 지난 동안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매년 산업재해가 매년 한 2천여 명의 사망자, 업무상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 약 8천여 명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OECD 국가 중에 산업재해 1위라는 불명예를 정확하게는 23년 동안 21회 1위를 기록한 거죠. 23년 동안 21회에 네, 자신 없으면 대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전문가가 좀 다르구먼. 아직 그 대본이 아직 안 나와서 방역 1위를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재해로 소중한 생명들이 꺼져가고 있는데요.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산재공화국이다. 산재 예방은 꼴찌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 왜 그러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산재공화국이라는 이름처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작년 한 해만 산업재해 사망자가 총 몇 명인지 아세요? 아까 보니까 2,000명 넘은 것 같은데? 네, 2019년만 해도 지금 2,020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재해 사고 많죠. 질병 그렇죠. 사고도 총 11만 명이 됩니다. 2019년에. 한 해. 그러면 거의 어마어마하죠. 진짜 하루에 한 5-6명 네, 하루에 5명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사망을 하고 재해로 사망을 하고 299명 정도가 재해를 당하는 거죠. 300여 명이 매일 다치는. 네. 근데 이게 산업 산재라고 신고된 경우에 한해서인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공식적으로 드러난 어떤 산재만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가장 많고 또 60세 이상의 좀 고연령 근로자가 많고 사고 유형별로는 좀 떨어짐이 많습니다. 여하튼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계속 뉴스에도 나왔듯이 위험의 외주화를 통한 그래서 산재가 더욱더 많이 발생하는 이런 지금 시스템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 산재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원청 업체들이 하청 업체에 이런 부담들을 좀 떠안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닌 건가 싶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그 산재 보험료를 사실은 내잖아요. 산재 보험료를 내는데 이게 사업주가 다 100% 내는 거죠. 지금 현재 사대보험 중에 그러니까 특수 고용자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다 100% 부담을 하죠. 네, 그래서 사업주가 이윤을 가져가는 대신 이제 위험도 가진다는 의미죠.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쳐도 이게 이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산재보험금으로. 그러면 기업은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자기 부담금이나 이런 게 없는데 크게 손해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게 보면 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산재들을 보면요. 일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많이 희생이 됐죠. 그래서 하청이라는 거 아시죠? 자기 회사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일을 맡기는 건데 기업이 하청을 주는 것 자체가 큰 이유는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로 나왔던 얼마 전에 그 문제가 됐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하청업체에 일을 주면서 일방적으로 돈을 100억을 깎았다가 과징금을 200억을 받은 적이 있어요. 현대중공업이. 그러니까 최대한 기업은 이익을 챙기고 일은 넘기고 하청업체한테. 그리고 하청업체는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전 설비 이런 거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규직이 2인 1조로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청업체는 2인 1조를 안 하고 혼자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김용균 씨 같은 사례가 혼자 일하다가 예, 네. 사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둘이 같이 했으면 누가 감시를 하고 이거를 이제 안전장치를 잡아주고 하면 이런 그렇죠. 그 예. 뭐죠 긴급 이렇게 네네네네. 정지 버튼을 예, 누르는 예, 거죠. 예. 네. 그래서 그것도 사망 후에 몇 시간 만에 발견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맨 진짜 밑에 있는 하청 그 노동자들이 그 위험을 다 떠안는 구조인 거죠 지금.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산업재해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그 노동부에서 이제 특별 감독을 해서 이제 점검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그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엄청 나오는데 그 책임들은 대기업들이 지는 건가요? 일단 뭐 매년 이제 그 고용노동부가 정기 안전 감독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90% 이상이 이제 사업장이 법 위반에 걸려요 실제로. 예, 그래서 그 포스트건설과 현대중공업도 어떤 그 사망사고 전에 특별점검을 통해서 포스코는 3억 2천만 원 이제 과태료 받고 현대중공업은 1억 3천만 원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죠. 하청업체한테 제대로 줄 돈을 주면 어찌됐든 거기도 이제 뭔가를 할 건데 아까 뭐 100억을 깎아서 줘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법을 위반해도 벌금은 실제로 적은 거죠. 그러니까 안전조치를 취하는 비용보다 과태료가 더 적은 거죠. 적으니까. 네. 세상에 뭐 그럼 과태료를 그러면 세게 매겨야지. 네. 그렇죠.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 전 고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달린 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도 벌금이 5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하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이며 인력을 들여서 안전조치하는 것보다 벌금 내기 더 싸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죠. 뭐 1억 들여서 2억 들여서 안전조치를 하는 것보다 그냥 벌금 500만 원 내고 말겠다. 네. 그래서 계속 산재가 악순환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한 건 이렇게 산재 사고가 많이 나는데 산재 보험료가 할인이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네. 진짜요? 지금 그러니까 산재 발생 건수가 줄어들면 네. 이제 보험료를 할인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험- 우리가 포스코랑 현대중공업 얘기했잖아요. 현대중공업은 94억을 감면받았고요. 현대중공업 10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포스코에서 산재가 나도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청 직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청 직원이 사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건 통계 안 잡혀 하청 직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산재수가 적다고 통계가 나와서 보험료가 감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포스코가 3억 2천만 원 벌금을 내고 94억을 받았으면 얼마 남는 장사예요? 거의 91억이 남는 장사를 했네. 산재 보험료를 감면받은 1위부터 거의 다 대기업. 다 대기업이에요. 네. 작은 기업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참 어이씨. 문제죠. 네. 산재 보험료는 할인을 받고, 그러니까 위험의 감수는 하청업체가 가져가고 이런 거잖아요. 참 이상한 나라야. 네, 올해 통계를 보면요, 17명 중에, 그러니까 사고 사망자 17명 중에 1명이 원청에서 사망했고, 나머지 16명이 다 하청업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그러니까 한 명 산재로 한 명밖에 산재가 안 일어나서 감면을 받고, 산재 감면을 받고. 네네. 그래서 참 하청업체 직원들이 뭐 질식사, 그 다음에 껴서 죽고, 그렇죠. 추락사 아주 다양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김용균 법이라고 소위 말하는 개정 사안법을 보면요, 저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먼저 조금 부실하다, 아쉽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 어느 언론 기사에서 봤는데 정말 성긴 제도의 구멍 사이로 모래가 흘러내리듯 생명이 사라져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25년 전에 그 부산에서도 그 조선소 노조 협의회 구호가 뭔지 아세요? 죽지 않고 일할 권리예요. 그 구호를 여전히 지금도 외쳐야 된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요. 한 해 2,0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죽는 거죠. 예, 그건 정말 악순환되고 있고, 그리고 김영균 씨 죽음과 유사한 사고가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삼척의 삼표 공장에서도 있었고, 광주 폐목장 맞아요. 공장에서도. 그러니까 이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거나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사고들이 이제 이렇게 위험 기계 결합이잖아요. 컨베이어 벨트나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하청이 맡겨지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하도급 금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2인 1조로 안전수칙을 그렇죠. 지켜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개정 신안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뻔히 보이는데 왜 법을 그따구로 개정하는 거예요? 하도급 그 규제를 하면 또 그게 과잉 규제다 이렇게 예, 노동부 장관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